자, 오늘은 약물 전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 뭐 이메일도 좋고 톡도 좋고 뭐 찾아와도 좋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물 전달. 약물을 전달하는 효과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최근까지 되어 오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시도하고 지금도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리포즘하고 폴리머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전달 방법들이 달리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크기에 따라서 방법들을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DDS라고 부르죠.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 뭐 이것들은 뭐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약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약물의 제형 이것들을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에는 방출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목표 부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초창기에 이제 약이 만들어서 사용되어 오면서 이것들을 길게 작용 시간 좀 길게 하려고 첫 번째 어프로브 됐던 게 스펜슐이라고 하는 캡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뭐 스펜 좀 길게 만든 캡슐이라는 뜻으로 제조가 됐던 거고요. 1952년에 처음으로 이제 DDS의 첫 번째 상용화되어 있는 제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폴리머 형태와 그리고 리포점 형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리포점이나 폴리머들이 좀 더 디벨로핑 돼서 패길레이트 된 리포점이라던가 또는 드럭이 타겟 부위에서만 필요할 때 이제 릴리징 되도록 만든 형태들의 제형들까지도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DDS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솔브라이제이션에 대한 영향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릴리즈 또는 표적 부위에 또는 약물을 두 종류를 같이 딜리버리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체 이용률도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럭 딜리버리를 위한 여러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여러 형태들로 개발이 되어 있죠. 마이셀 형태라든가 젤 형태 또는 폴리모솜 형태 또는 리포점 형태 등등 여러 시스템의 캐리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붙여서 패길레이션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안티바디 같은 것들을 장착을 시키던가 해가지고 좀 더 타겟팅 또는 릴리징의 스마트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계속 그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엑소솜을 또 딜리버리 형태로 쓰는 노력들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항체와 그리고 드럭 이것들을 이어서 만드는 안티젠 드럭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제재들이 최근에 많이 FDA 승인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것들에 대한 그 약물을 포접을 할 때 요 형태 이제 덴드리브 형태로 드럭들을 이제 붙잡을 수가 있고요. 또는 폴리머 형태로 드럭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인에 폴리머를 달고 드럭을 컨주게이션 한 형태, 그리고 이것들의 좀 큰 형태 폴리플렉스 형태, 또 마이셀 형태. 그 마이셀 형태는 이쪽에 이제 그 소수성 핵을 갖고 있고 친수성의 표면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드럭들을 이제 매다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딜리버리 시스템을 어떤 드럭을 어떤 형태로 매다는가 따라서 이제 크기들이 다양하게 조정될 수가 있고, 좀 라지 모리큘 같은 경우는 이 폴리머보다는 리포점 형태의 이제 포접을 해서 딜리버를 하는 게 조금 유용한 측면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DDS 전달을 할 때 그 어떤 경로로 그 약물을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제형을 만드는 특징들이 있겠죠. 경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 비중이 가장 높고 뭐 요런 제형들이 있을 거고요. 경피는 패치나 연고에 대한 거, 뭐 또는 폐흡입기에는 흡입기를 사용한다는 측면, 점막 투여에서는 그 점막에 직접 투여하는 형태의 제형들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경구의 장점은 그 사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가격이 그 싸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지만, 그 초회 통과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경구 투여하게 되면 간 대사 효소에 의해서 이제 그 대사가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초회 통과 효과에 대한 측면들이 생기게 되고요. 다음에 그 위장을 통해 가지고 흡수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불충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 이제 먹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들을 써야 되는 딜리버리 루트 상의 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시스템들을 쓰는데, 캡슐을 써서 조금 이제 보호하거나 릴리즈를 조금 서스테인 하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부용제나 첨가제들을 적절히 이용하게 되죠. 뭐 예로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ADHD 그 치료제로 이제 쓰는 형태들은 이렇게 이제 캡슐로 만들어서 조금 서스테인 릴리즈를 하게 한다거나, 또는 위산에 조금 강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그 왁스나 이런 것으로 코팅을 하는 엔테리 코팅을 해서 유산균 같은 경우에 그 소장까지 가도록 익스텐디드 릴리즈 되도록 만드는 제형들도 DDS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에피시언트라고 하는 첨가제 이제 부용제들이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 부용제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양리 활성은 없어야 되고, 핸들링하기 좀 쉽게 안정적이어야 되고, 코스트 이펙티브한 측면들이 있고요. 다른 약들하고 이제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제 부용제를 쓸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그 모리큘을 갖고 있는 형태들을 딜리버리 하려고 할 때 유용한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리포점입니다. 리포점은 리피드 바이레이어 형태로 멤브레인을 갖고 있어서 세포 멤브레인하고 이제 퓨전이 일어나고, 그 퓨전 이후에 테이킹을 하게 되면 세포가 그 세포 안에서 엔도좀 또는 여러 가지 그 릴리징 되는 형태로 드럭이 이제 나오게 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엠포테라신 B 같은 것들이 항진균제 효과를 내는 그 주사제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단일로 쓰게 되면 독성이 조금 높아서 리포점에 포접한 형태로 하게 되면 독성을 좀 낮출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방출 시간들을 조절 또는 타겟
한 곳에 효과적으로 전달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을 낮추는 측면에도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 엠퍼테라신 B를 리포점하고 이제 이렇게 포접을 해서 그 만들게 되면 엠퍼테라신 B가 원래 세라피드 인덱스가 워낙 낮아서 도징을 잘못 조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리포점에 포섭하게 되면 그 릴리징 하는 것들이 일정한 상황으로 이제 그 발생을 하게 돼서 독성이 감소되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 제재들을 사용했을 때 컨벤셔널한 엠퍼테라신 B라고 리포조말 엠퍼테라신 B를 사용하게 되면 비교상에도 네프로톡시스나 그리고 하이포칼레미아 같은 부작용에 있어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양태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리포점 형태의 딜리버리 시스템들의 특성들은 안쪽에 이제 친수성 공간들이 있고 외부에 이제 그 이중막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세포막하고 이제 잘 그 붙을 수 있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 안쪽에는 그 수용성 분자들을 가지고 세포로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그 리포점을 그 초창기에 이제 많이 쓰고 지금까지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가 용이하고 세포 독성이 없다, 조금 낮다라고 하는 특성들 때문인데, 문제는 세포 멤브레인에 붙어서 그 멤브레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효율이 그 중구난방이어서 더구나 좀 낮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다양한 리포점들의 형태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양이온성, 음이온성에 대한 리포점이라든가 또는 용해성이라든가 또 온도나 면역세포에 감응하는 정도에 따른 리포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점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그냥 인지질로만 구분된 컨벤셔널 리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또 특수 고분자 같은 것들을 코팅을 해서 폴리머 같은 것들이요. 대시세포로 인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텔스 리포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그 뭐 특히 암세포 같은 표면에서만 발휘하는 항체에 대한 항원에 대한 그 타겟 항체들을 붙여서 특정 세포에 타겟팅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캐서니 한 폴리머를 붙여서 그 DNA 같은 것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리포점들이 있게 됩니다. 스텔스 리포점을 조금 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표면에 이제 단단백이나 에틸렌 글리콜이 결합된 지질이어서 혈중에 이제 그 머무르는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대시세포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래 머무르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 그 머무는 게 너무 오래돼서 타겟 장기가 아닌 다른 곳에 분포할 단점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타겟티드 리포점 같은 경우는 특정 세포 표면 항원을 인지하는 항체들을 이제 표면에 이제 붙여놓은 형태이고요. 그래서 그 특정 세포를 표적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세포가 아닌 곳에서의 부작용들을 감소할 수 있게 되죠. 대신 이 항체들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 항체하고 이제 인터랙션하는 여러 단백질들 때문에 그 체내 순환 동안에 크기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형태의 리포점입니다. 캐서닉 리포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음이온성 DNA 같은 것들을 잘 포접하기 위해서 그 리포점 위치에 이와 같은 양이온성 형태들을 이제 바인딩해서 DNA를 잘 포접하도록 하는 리포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모리큘을 할 때 주로 이제 리포점들을 이제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 전달하는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포집률, 그래서 그 리포점 안에 약물을 잘 포집할 수 있는 에피커시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는다는 측면들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캡슐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들은 그 메카니컬하게 이제 캡슐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메카니컬 럽처에 의해서 릴리징 되는 형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형태의 마이크로 스펀지나 스피어 형태들로도 그 DDA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호흡기 쪽으로 딜리버리 하는 것들, 약을 주는 것은 그 장점은 그 호흡기 이제 표면에 있는 알베올라 그가 조금 넓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약을 이제 깨뜨리는 프로테오라이틱 엔자임 같은 것들이 적어서 효과적인 약물 딜리버리 루트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스마 치료에 그 사용하는 베타2 아고니스트라든가 또는 글루코코티코이드 흡입제제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이것들을 잘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인헤일러라고 하는 흡입기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죠. 흡입기에는 그 메터드 도즈 인헤일러 형태의 흡입기가 있고요. 그 파우더 드라이 파우더를 이제 인헤일을 하는 형태들이 있게 됩니다. 뭐 장단이 있습니다. 또는 누블라이저 형태로도 DDA 시스템의 그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피부나 이제 트랜스더멀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이제 농도 차이에 의한 패시브 그 디퓨저는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이온화에 대한 형태로 작동하는 이온성 딜리버리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초음파나 이런 형태에 의해서 딜리버리하는 형태로도 그 약물들을 개발해서 효과적인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온 영동형 딜리버리 시스템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일렉트로로드가 이제 작동을 해서 그 이온화 되는 형태로 이제 약물을 효과적으로 딜리버리 시스템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 안에 초음파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생을 시켜서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쓰는 형태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들도 있게 됩니다. 그 폴리머가 이제 초창기에 항암제라든가 또는 유마틱 세라피에 이제 폴리머를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그 개발들이 많이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약물을 이 폴리머하고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 그 여러 약물이 이제 동시에 딜리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약물이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정도가 천천히 그 서스테인하게 릴리즈되는 특성들을 갖게 돼서 좀 더 그 방출 시간 이런 것들이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크기들이 조금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 형태들을 조금 더 디벨롭한 형태가 이제 캡슐화 시켜서 폴리머 캡슐을 만드는 형태인데요. 뭐 두 가지 크게 따지면 폴리머 캡슐이 있고 폴리머 매트릭스 형태들이 있게 됩니다. 폴리머 캡슐 형태들은 그 폴리머라고 하는 것을 그 저장 창고 형태로 이용을 해서 이곳에 드럭들을 다량 저장하고 있다가 그 확산에 시켜서 이제 약물을 딜리버리 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확산하는 것들이 속도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릴리징 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주로 그 피임 제를 오랫동안 피임을 하려고 할 때 쓰는 노르플란트 같은 것들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들을 저장 창고로 사용하는 형태의 폴리머 캡슐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약물의 크기가 좀 제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신 이제 폴리머하고 약하고 같이 믹스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드는 형태들은 이 폴리머가 데그라데이션 되면서 약물들이 이제 노출되는 형태로 되겠죠. 따라서 이런 형태들은 사이즈에 조금
타는 게 조금 덜한 측면들이 있고, 주로 그 GnRH 같은 것들을 그 치료 용도로 사용할 때 이런 형태의 딜리버리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하고 캡슐의 형태가 차이들을 보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르프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슐 형태로 돼서 피부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배란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형태의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 중에 물에 이제 녹는 형태로 돼서 딜리버리 된 이후에 워터 솔루블 되면서 약물이 이제 릴리징 되도록 하는 폴리머 백본 형태로 만든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들 중에 패길레이션 같은 걸로 폴리에틸렌 글리콜 같은 것들을 붙여서 약이 좀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들은 뭐 폴리머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워터 솔루블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인터페론에 이제 패기레이션 붙여서 인터페론 형태의 주사제를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솔벤트에 의한 이제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이 녀석들이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간 다음에 삼투 앞 또는 삼투의 변화에 의해서 약물 전달이 되도록 하는 형태로 DDS 시스템들을 만드는 약들이 있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 이완제 같은 것들이 그런 형태고요. 또 한 가지는 ADHS는 메틸페니데이트도 이런 형태로 딜리버리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폴리머에 약을 붙여서 이제 딜리버리 할 때 바로 타겟하는 지점에 위치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왕왕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들의 얘들이 눈 쪽에 위치하거나 또는 보자이날 쪽에 위치하거나 하는 방식들의 약들을 쓸 때 해부학적으로 그쪽에 위치시켜서 거기서 천천히 또는 워터에 의해 솔루블에서 릴리즈 되거나 하는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들은 단순 확산들인데, 이것들은 티슈에 따라서 혈관의 형태들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개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독소루비신을 워터 솔루블 폴리머하고 이제 컨주게이션 시켜서 주게 되면 모세혈관계들이나 혈관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암세포 쪽으로 좀 더 잘 딜리버리 되는 형태들이 될 수 있어서 이것들을 감소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액티브 타겟팅의 개념으로 폴리머하고 드럭을 컨주게이션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티바디를 같이 이제 붙여서 안티바디가 튜머의 안티젠에 반응을 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은 안티젠 드럭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2024년까지 미국 FDA에서 14개 정도가 이제 출판 약으로 승인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고요. 이러한 ADC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해보니 타겟팅하니까 약물 농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물 농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타겟팅 효과 덕분에 같은 약물 농도라도 튜머를 효과적으로 죽이는 작용들이 이제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연구가 더 훨씬 많이 되고 있는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신속 심사 시스템으로도 문제 없다
효과를 증명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딜리버리 시스템도 잘 적용을 해서 효과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형태를, 그 단백질에 대한 코로나 단백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메신저 RNA를 이제 넣어주는 형태죠. 메신저 RNA는 세포에 잘 들어갈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들 잘 들어가도록 리포솜에 싸거나 또는 리포솜 나노파티클 형태로 만드는 형태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포솜 나노파티클 형태로 만든 것들이 조금 안전하고 이펙티브한 형태들을 갖고 있어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화이자나 모더나들 모두 다 리피드 나노파티클 형태 또는 리포솜 나노파티클 형태로 코로나 단백질을 만드는 중요한 메신저 RNA들을 포접한 형태로 제재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피드 나노파티클에 대한 것들이 코로나 백신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유용한 딜리버리 시스템, 특히 라지 모리큘에 대한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리피드와 폴리머의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든가 또는 폴리머를 베이스로 한 나노파티클 모델에 대한 형태들이 다양한 제재들, 특히 카티 세포를 쓸 때라든가 또는 페귤레이트 리피드를 사용할 때라든가 하는 식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것들의 개발의 연소선상으로 엑소솜들은 세포가 내는 스몰 파티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약물을 포접해서 딜리버리 형태로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물 전달 시스템들은 방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도달 목표를 정하는 걸 넘어서서 방출 시점, 타이밍 이것들을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또 한 축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스마트 DD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방출 시점까지 조절하게 되면 타겟팅뿐만 아니라 에피션시 세라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방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보시게 되면 엔도지너스하게는 pH나 엔자임이나 리독스 형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바깥쪽에서는 빛이나 온도라든가 또는 일렉트로 펄스라든가 마그네틱 또는 울트라 사운드 이런 것들로 릴리징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로까지 약물 전달 시스템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우리 몸속에 약들이 떠다니게 만들다가 어떤 병원균이라든가 어떤 문제 상황들이 도래했을 때 그것들 인지해서 바로 그냥 거기서 그것들을 처치할 수 있는 약들이 릴리징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약물 전달 시스템들은 효과적으로 약을 방출하고 조절하고 작용하는 시점들을 컨트롤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효의 효과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제형들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초창기에 리포솜하고 폴리머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 경로를 갖고 왔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스테인 또는 익스텐디드에 따른 지속시간 또는 딜리버리 하는 루트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제형들, 어떤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약물이 작으냐 크냐, 그리고 위치하고자 하는 곳이 어떤 거냐 따라서 리포솜의 형태 또는 나노파티클의 형태 또는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한 형태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루트를 해부학적으로 그곳에 위치시켜서 전달하는 방법들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약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가도 그 약물을 작용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또는 부작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아우터라인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